오늘은 이제 7월 11일 날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엑셀에 관한 기초과정을 이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인쇄물 받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엑셀은 영어로 스프레드 시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스프레드 시트는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전자표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전자표 계산.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건 가로 세로 줄 쳐놓은 게 표인데 그를 전자적인 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빨간 장부 있었잖아요. 회계장부. 거기에다가 오늘 돈이 얼마를 입금하고 돈이 지출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100만원 입금하고 100만원 인출하고 그런 걸 쓰고 나면은 사람이 다 일일이 합계를 하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컴퓨터니까 사람이 계산하는 거는 사람이 안 하고 계산을 시켜요. 더해라 빼라 라고 지시를 하면 엑셀이 계산을 해 줄 거란 말이에요. 편하겠죠?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안에 지금 데이터가 꽤 많아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가 있죠.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가 있을 거예요. 좌우 상하 이렇게 방향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방향키를 가지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옆으로 갈 거예요. A, B, C, D 해서 갈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누르고 계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요, 여기에요. 여기. 이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왼쪽 가는 화살표 있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 화살표를 누르고 계시면은 또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고 있으면 또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하나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씩. 근데 키보드에 보시면 그 내려가는 화살표 위쪽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고 있어요. 그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한 화면씩 내려가요. 페이지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툭툭툭툭 내려가요. 그리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한 페이지씩 올라가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홈이라고 있어요. 홈. 그 페이지 업 다운 바로 왼쪽에 홈을 누르시면 홈이 어디 찾으셨어요? 여기요? 네. 홈을 누르시면은 A번째로 와요. A번째로. 홈은 앞이다, 처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이란 뜻이 제일 크지만 컴퓨터에서의 홈은 집이란 뜻을 표현하지 않고요. 처음이다, 앞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홈이 집, 컴퓨터에서 홈은 처음, 앞,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여러 개를 같이 조합을 해서 누르면 더 컴퓨터를 잘 하실 수 있어요.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CTRL이라고 있어요. CTRL 찾으셨어요? 그걸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걔를 누른 상태로 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A의 첫 번째로 올 거예요. A의 첫 번째.
여기 A의 첫 번째. A가 칸을 말하는 거예요. A, B, C, D가 칸이고요. 1, 2, 3, 4가 줄이에요. 자,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시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요. 맨 오른쪽. XFD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정동기냐 여기가. 맨 오른쪽이라고. 엑셀이라는 나라의 제일 오른쪽 동네가 16,384번째 칸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보세요. 148,576이죠? 저기 해남 땅 건너가서 제주도 마라도 건너가서 거기까지.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는 건 컨트롤 홈. 그런데 그런 종이가 현재 종이 한 장, 종이 두 장, 종이 세 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이를 옆에 요거 누르시면 막 더 생겨요. 255개까지. 그러니까 엑셀이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고 계산도 하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우리 서울이 1000만 명인데 은평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50만 명 쭉 집어넣으면 아까 100만 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은평구 여기 사람들 다 주민들 입력할 수 있겠죠. 자, 뭐 볼게요. 엑셀에서 한 장 넘기시면 엑셀에서 미리 보기 해가지고 셔터 소리 동호회 회원 현황 12월 하고 돼 있어요. 회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가입 연도 뭐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을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로. 자, 엑셀 2010이라고 써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있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과거에 회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만뒀죠. 그 사람이. 예. 그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돈을 무진장 많이 벌었대요. 예. 그럼 우리는 개발은 못하더라도 사용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잘하는 것도 복이라. 재주고 실력이에요. 예. 자, 1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11페이지라고 옆에 있어요. 폴스 페이지는 오른쪽에 있고 넘기면 짝스 페이지는 왼쪽에 있고 이렇게 약간 거무틱틱한 거로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을 텐데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창 이거에 대한 구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어딨나 한번 찾아보세요. 맨 위에 있어요. 그렇죠. 맨 위에 여기 디스켓 모양으로 생긴 저장, 그 다음에 하얀색 새로 만들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떠요. 새로 만들기, 열기, 인쇄 및 미리 보기 이렇게. 그 동네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화살표. 그걸 누르시면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빼낼 수 있고 필요한 거는 기타 명령에 가서 또 만들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공부할 때는 우리 이건 안 쓸 거예요. 이건 좀 한가하면 그때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 어디예요? 제일 윗줄 통합문서라고 써 있는 곳. 통합문서 1이라고 써 있는 곳. 거기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얘를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천장 끝까지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뭐가 바뀔 거예요.
허옇게 뭐가 이렇게 겉에 테두리가 생기면서 턱커니 전체가 돼요. 항상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체를 안 보는 이유가 아까 보니까 요 옆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 창을 해놓으니까는 여기가 가려졌잖아요. 이렇게 1, 2, 3, 4가. 그래서 저는 전체 창을 살짝 해서 이게 보이게, 그래서 전체 창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전체 창을 놓고 보세요. 저 끝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누르면 전체 창 되고 다시 누르면 옛날 모양으로 돌아오고 하는 거는 1995년도 시절 얘기고요. 요즘은 여기 제목 표시를 잡았다 당겼다 놨다 막 이렇게 해요. 더 재밌는 거는 얘를 끌어다가 왼쪽으로 끌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 절반, 얘를 끌어다가 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절반. 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만들까요? 모니터가 넓잖아요 요즘. 왼쪽에 엑셀, 오른쪽에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눠놓고도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창을 바꾸기도 해요. 여기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잡아서 당기는데, 얘를 끌고 이 왼쪽 벽 있잖아요. 왼쪽 벽 또는 오른쪽 벽 있잖아요. 그 벽까지 끌고 가면 네모난 하얀 요렇게 윤곽이 나타나요. 오른쪽의 절반이나 왼쪽의 절반이나, 아까처럼 전체가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더라. 그 다음 3번이 어디예요? 백스테이지 보기가 뭐예요? 여기 파일 누르는 것 같은데, 파일 누르면 그 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해볼 거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삽입,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런 거 있죠. 얘를 메뉴 탭 그래요. 탭. 메뉴판. 그러니까 한식, 양식, 일식 종류별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홈에는 홈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거기에 넣어놨고,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림을 입력해야 해야 되고, 차트를 입력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입력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이 삽입이에요. 뭔가 꾸겨 넣어야 되니까 화면에다. 그 다음에 보기는 화면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할 때 확대해서 본다든지 축소해서 본다든지, 뭐 눈금산을 안 본다든지 본다든지, 뭐 눈금산을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보는 게 보기 메뉴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메뉴를 클릭하면 밑에 뭐가 이렇게 넓게 변하죠. 메뉴판을 클릭하면 뭐가 메뉴가 바뀌잖아요. 이 메뉴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4번 4번에 리본 메뉴라고 있죠. 5번은 요거예요. 여기 저 끝에 가면 물음표 옆에 올라가는 화살표 있어요. 이거 누르면 메뉴판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누르면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삽입이란 메뉴 보이세요? 홈이란 메뉴 보이세요? 이 메뉴판 글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훅 들어가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펼쳐질 거예요. 메뉴판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쑥 들어가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내려가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리본 메뉴를 펼쳐라, 오므라뜨려라 하는 거. 간혹 보면 선생님 저는 메뉴판이 사라졌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이 메뉴판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조절하는 거,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펼쳐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작업하는 곳.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 작업하는 종이, 중앙 무대.
여러분이 음식 하려면 주방에서 하시잖아요. 그 주방. 공부하려면 책상에 펴놓고 하잖아요. 그럼 책상. 엑셀은 워크시트라고 하는 종이, 작업지를 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워크시트라 그래요. 근데 워크시트는 아까 칸과 줄이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A, B, C, D 칸, 1, 2, 3, 4 줄, 그래서 꼭 하나, 네모난 거 하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셀이라 그래요. 셀. 영어로 C-E-L-L, 셀. 세포. 세포. 요 셀이라는 곳에다가 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하고 버무리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글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다섯 사람만 할게요. 자, 나머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옆으로 갈 때는요, 옆으로 갈 때는 이름이란 글자를 쓰고 마우스로 옆에를 클릭하고 쓰는 게 아니고, 왼쪽에 보면, 키보드 왼쪽에 보면은 TAB라고 있어요. 그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엔터를 탁 치면요, 다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는 옆으로 가서 입력을 하지 않고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면은 또 옆으로 가면서 입력을 하겠지.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몰아서 입력할 거예요. 자, 생년월일은 날짜예요, 숫자예요, 글자예요, 시간이에요, 뭐예요? 생년월일. 날짜예요, 숫자예요, 시간이에요, 뭐예요? 날짜죠?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좀 있어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엑셀에서의 데이터, 우리가 지금 데이터 입력과 저장, 서식 설정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수식.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자는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홍길동 일침에 이렇게 입력한 거. 날짜는 생년월일, 시간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숫자.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자는 막 입력하시면 돼요. 아까 일지맨이 홍길동이니 시간표니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날짜는 입력하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아직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할게요. 그러면 2000년 5월 5일, 이순신은 2000년 5월 5일 날 태어났어요. 그럼 저렇게 입력해요. 이거를 2000년 5월 5일 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요, 2000 빼기 5 빼기 5 이렇게 써요. 그 엔터를 탁 치면 슉 하고 결자가 들어가요. 자, 임꺽정은 생년월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99년 8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그럼 99 빼기 8 빼기 15라고 쓰는 거예요. 엔터를 탁 치면 언제 99년일까요? 2099년일까? 1899년일까? 1999년일까? 네, 1999년이에요. 네. 연개소문은
30년 7월 17일 생이에요. 또 얼마 30년일까요? 입력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엔터를 착 쳐보면 1930년이에요. 어르신이네. 그렇죠? 예. 30년생이에요. 을지문덕은 29년생입니다. 29년 12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29년은 얼마 29년일까? 이거죠. 2029년으로 나와요. 근데 을지문덕은 아직 태어난 게 아니죠. 고치러 가야죠.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쳐요?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던 키보드로 가서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85년 6월 6일 이렇게 쓰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홍길동은 2002년 얼마로 할까? 12월 31일 날 태어났다고 할게요. 예.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년, 월, 일 이런 형태로 입력을 했죠? 이렇게 해도 돼요. 년, 월, 일 이렇게 슬래시로 입력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월, 일만 써도 돼요. 월, 일. 연도가 빠졌죠? 그럼 자동으로 올해 연도가 들어가요. 이렇게 월, 일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쓰시면 연도가 없으니까는 2017년 올해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일단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는 좀 이따 계산할 거고요. 여기다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보세요. 80점, 60점, 70점, 75점, 95점 마음대로 쓰세요. 예. 지금 이제 입력을 다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앞에다 입력하지 않았죠. 여기다 입력하면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서 입력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넓어요.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왼쪽에 이만큼 공백을 띄워놓고 인쇄를 하게 되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칸을 줄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A라는 칸이 있고 B라는 칸이 있고 C라는 칸이 있잖아요. 이 칸과 칸 사이, 여기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 동네가 아니고 여기 칸과 칸 사이, 칸과 칸 사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다 확인하셨습니까? 이때 누르시고 마우스로 왼쪽으로 쭉 가세요. 그럼 A가 어때요? 좁아지죠? 그래서 A가 보일랑말랑 하게끔 딱 놓으세요. 하셨어요? 네. A의 열 너비를, A의 칸을 좁히는 거예요. A가 이렇게 글자가 안 보여도 되고 보여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쯤에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마우스 사용 잘 하세요?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마우스 작동할 때 뭐뭐 작동시켜요, 여러분들이요? 마우스를 사용하실 때 마우스 갖고 어떤 동작을 하시냐고요? 드래그. 네, 드래그. 드래그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드래그 and 드롭. 드래그라는 말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and 드롭. 드롭은 떨구는 걸 드롭이라 그래요. 드래그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거. 기중기가 뭐 물체를 이렇게 잡고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드래그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 목표물에 오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 오면 손을 놔줘야죠. 그게 드롭 떨구는 거예요. 근데 줄여서 드래그 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계신 분한테 질문해야 되겠어. 마우스 동작이 뭐뭐 있어요? 드래그 하는 건 여기 썼으니까 이건 읽지 말고 또. 드래그 앤 드롭이 드래그라니까. 반칙하지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시는 분? 클릭. 왜 클릭 안 하세요? 클릭하잖아, 클릭. 또 뭐가 있어요? 호응이 없네. 재미없어. 더블 클릭 있잖아요. 더블 클릭 있죠? 에이, 안 해. 더블 클릭을 몰라요? 아는데 쑥스러워서 말 못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움직이기. 마우스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거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 그래요. 바로 가기 메뉴. 이거를 다른 말로는요, 우클릭한다고도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른다고도 해요. 많이 해보셨죠? 자, 첫 번째 마우스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면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하는 곳인지, 여기가 이름 상자라는 곳인지,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는 곳인지, 여기가 창을 조절하는 단추라는지, 이런 거 최대화하는 건지, 이렇게 말들이 여기 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다? 움직이기. 두 번째는 뭐다? 클릭. 그럼 더블 클릭은 언제 해요? 더블 클릭하면 고치러 들어가요. 엑셀에서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를 고칠 때 쓰는 거예요. 모르고 생년월 R이라고 썼어. 이게 잘못 썼어.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고쳐야 돼. 이렇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하는 거.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드래그는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오른쪽 버튼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A, B, C, D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와 1, 2, 3, 4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안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달라요. 다 시작 버튼에다 오른쪽 누르는 거, 인터넷도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등이 좀 가려워. 등을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등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컴퓨터는. 그러면 그 등에 관한 메뉴가 딱 떠. 긁어드릴까요? 아니면 뺏겨드릴까요? 뭐 이런 게 메뉴가 뜬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무조건. 그래서 마우스 움직이는 거, 클릭하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드래그 하는 거,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거를 아시면은 컴퓨터는 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떨 때 클릭을 하고 어떨 때 더블 클릭하고 이게 헷갈리는 건데, 더블 클릭 보세요. 클릭했잖아. 근데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럭을 잡아. 여기서는 블럭을 잡아. 여기서는 드래그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엑셀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가요, 안으로. 그러면 엑셀은 무조건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는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능도 있어요. 클릭했더니 반응이 없으면 더블 클릭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얘가 성적표인데 이제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저희 세대는 한자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자. 사실은 일반적인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거 제출하실 때 우리말 이런 거를 한자로 써서 내지는 않아요. 생년월일을 굳이 한자로 적지 않아도 우리말로 적어도 생년월일을 알아들어요. 그렇죠. 국어라는 말을 굳이 한자로 바꾸지 않아도 국어라고 쓰면 아 국어구나 알아요. 근데 방법은 알아야지. 변경하는 방법. 자, 성적표를 더블 클릭하면 안에다 더블 클릭하면 안에 들어가고 커서가 뒤에다 더블 클릭하면 뒤에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이 글자가 있는데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빠져나올 때는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했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있어요. 왼쪽 꼭대기 하나 톡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요. 컴퓨터 나라에서 뭐 하다가 에이 그거 누르면 이거 눌렀잖아요. 이렇게 이거 눌렀는데 이런 거 눌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ESC 누르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에는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게 있듯이 키보드에는 키보드를 누르면 글자가 들어가지만 어떤 걸 누르면 에이 나 안 할래 하고 취소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자, 성적표 뒤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로 블럭 잡습니다. 드래그 하는 거죠. 드래그. 성적표란 글자를 앞에서부터 드래그 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해도 되고 반대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왜? 나는 이 세 글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컴퓨터는 대상을 지정해 줘야 돼요. 여기다 놓고 한자로 바꿔라 그러면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자로 바꿔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 여기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해야 돼. 근데 요렇게만 하고 한자키 누르면 표만 나오고 요렇게 블럭 잡고 한자를 누르면 성적표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 변환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한자로 보기 싫어. 그냥 우리말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요. 다시 블럭 잡으시고 한자 키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한자 키는 여기 있어요. 아래줄에 있어요. 아래줄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다시 얘가 우리말로 바뀌어요. 성적표라는 글자를 아까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다시 얘를 우리말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기가 조금 애달퍼. 그래서 성자 앞에다 클릭하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미음자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런 기호들이 등장합니다. 요거 요런 기호들이 있어요. 기호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도 되지만 요걸 누르시면은 쫙 펼쳐져요. 그 여기 이제 하트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넣으면 돼. 그러면 미음자만 있느냐? 아니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에서 시읍까지 다 있어요.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뒤에다 놓고 이제 이번에는 리을 눌러서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거. 미음자 눌렀다 띄고 쓰는 게 가장 많아요. 이게 가장 많아요. 이렇게 하트 이런 거. 인쇄물 16쪽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네 번째 이런 제목에다가 앞에나 뒤에다가 어떤 기호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그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걸 커서라 그래요. 그 커서가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고
그때 거기에다가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저 삽입이란 메뉴에 가면 오른쪽 끝에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거기에 가서 입력을 하래 이렇게.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걸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이런 거. 전화기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장 많이 써요. 자, 밑에다가 메모를 하나 쓰세요. 그 4번 밑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른다. 그거 하나 메모해 주시면 돼요. 특수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 우리 책에서는 삽입 메뉴에 가서 기호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말 자음, 우리말 자음이 몇 개가 있어요?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제외하고 이 우리말 자음을 입력 후에 한자키를 누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거나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특수한 기호들이 나와요. 그런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성적표라는 글자가 조금 꾸며졌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메모한 내용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아까 제가 홈페이지 공부방에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는요. 거기 가서 필요한 거 다시 메모하셔도 돼요. 지금 못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공부방에 가시면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메모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에 할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특수기호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다 특수기호 입력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하라? 엔터 하면 마무리 됐잖아요. 근데 조금 어색한 게 뭐냐면 얘가 제목인데 이 제목이 어디 와야 좋아요? 그렇죠. 이쯤에 떠 보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B의 두 번째 B라는 칸과 두 번째 줄이 만나는 곳 상단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뜨잖아요. 여기서부터 옆으로 쭉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가면 I까지 이렇게 퍼렇게 블럭이 잡힐 거예요. 이걸 우린 드래그 한다 그러죠. 그리고 홈 가보세요. 홈 메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홈 메뉴라 그랬어요. 이 홈 메뉴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여기 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보세요. 그럼 가운데 가죠. 알아서.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흩어집니다. 누르면 한데 모이는 거죠. 원래 화면은 요정도 사이즈죠. 요정도. 제가 화면을 일부러 넓혀드린 거고 크게 보여드린 거고 원래는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러면 제목이니까 어떻게 될까? 글자를 크게 해주면 좋겠지. 여기 글자를 여기 20 여기 본래는 11이었어요. 11 그렇죠? 네. 11인데 옆에 보면 올라가는 가 내려가는 가가 있을 거야. 올라가는 가를 누르면 커져. 너무 크면 그렇고. 네? 크기는 여기 가서 고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고르셔도 되는데 크기가 11이라고 써 있잖아요. 11. 11이 얼마나 크기인지 아세요? 우리 책 요거 인쇄물 있잖아요. 인쇄물. 얘가 10포인트예요. 10이야. 얘가 10이라고. 얘가 10이고 얘보다 좀 커요. 11이면.
그래도 제목이니까 원래 이렇게 제목들은 크잖아. 모든 제목들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목은 조금 크게 해줘도 상관없다.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 건데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아까 공부방에 오시면은 여기에 은평 여성 인력 개발 센터 해가지고 엑셀 기초교육이라고 있어요. 공지사항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오늘 우리 공부하는 자료 있죠. 이거 인쇄물의 원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고 인쇄물을 인쇄해 오세요 그러면 힘드시니까 우리 직원 선생님께 다 인쇄해서 갖다 주신 거고요. 일부만 들어있는 거거든요. 인쇄한 거는. 근데 여기는 책으로 돼 있어요. 완전히 이게 책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가서 한번 보세요. 자료가 다 들어있고 여기는 예문, 예제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어디를 보시냐면요 17쪽 인쇄물 17쪽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한자로 변화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한자키 누르면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여기 성적표를 블럭 잡아서 책에 가보면 여기 검토에 가면 여기 한글 한자 변환 이걸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자키 누르면 되잖아. 예, 다정도 병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쉽게 하는 건 한자키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표라는 글자 하나만 한자로 바꿀 거야. 그럼 표 하나만 블럭 잡아서 뭐 한자 변환을 누르던 한자키를 누르던 간에 표가 이렇게 많아요. 이름표 저름표. 근데 이제 표가 무슨 표인지를 모르면 원하는 표를 선택하고 여기 한자 사전이라고 있어요. 한자 사전. 그랬더니 나와. 이거는 표할 표. 투표한다 그럴 때 표인가 봐. 요 처음에 있는 표는 이건 겉표. 표지할 때 표. 포장할 때 표. 이 표는 또 뭐야? 쪽지 수표할 때 표인가 보다. 뭐 그런 이제 표가 표도 많아. 이건 뭐야? 문의표? 근데 검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렇죠. 검정색은 이제 기본으로 쓰는 거.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 글자. 그 나머지는 기본 글자는 아니고 한자에 있는 모든 표가 다 나온 건데 이거 뭐야 표가? 말 여러 필이 달리는 모양, 말을 몰며 달아나는 모양 표. 말이 3마리가 들어있어. 하여튼 이런 표가 있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자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해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인쇄물 하나는 이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인쇄물이 있잖아요. 얘를 좀 놓고 볼 텐데,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계산. 입력은 해놨는데 나이도 계산해 봐야 되고 합계도 계산해 봐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 봐야 돼요. 할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좀 그렇다 치고 먼저 합계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쪽에 가시면 메뉴판 중에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오시면 앞부분이 계산하는 기능들이에요. 수학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수학 및 삼각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기능을 계산하는 재무 기능 함수가 있고,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것을 관리해주는 함수가 있고, 글자들을 꾸미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어마어마한 함수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함수는요,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고 제가 아까 여기 수식이란 말을 썼었는데, 수식, 함수식이란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함수는 사람이 엑셀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계산해 볼 건데,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때 사람이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야 네가 합계 좀 계산해 봐 라고 지시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운전해 보신 분도 있는데, 자동차 운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 차 문을 열고 키를 꽂고 드르륵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그때 기어를 움직여서 엑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면 차가 이렇게 방향대로 가잖아요. 그게 함수라고. 여러분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밥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쌀 씻고 냄비나 솥, 가마솥에다가 쌀 물을 넣고 뚜껑을 덮고 가열을 하죠. 계속 가열하면 큰일 나죠. 싹 타버리잖아. 어느 정도 가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뜸을 들이죠. 불길을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먹고 나서 남는 거는 보온을 해줘야죠. 우리 집은 다 먹어서 보온할 게 없어요. 그러면 깔끔하지만 남으면 보온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저도 어릴 적에 집에서 밥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남은 밥은 이렇게 퍼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해요? 쿠쿠압력밥솥 쓰면 되잖아요. 그럼 쌀 넣고 물 넣고 뚝 버튼 누르면 지가 밥 다 하고 뜸 들이고 보온해주고 다 하잖아요. 말도 하잖아. 밥 다 했다고. 쿠쿠압력밥솥이 밥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물 양은 조절해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언제 불을 줄여가지고 뜸을 들여야 되고 언제까지 뜸을 들여야 되는지 걱정 안 하고도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엑셀에서의 함수는 내가 지시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평균 구하라 그러면 엑셀의 평균을 구해준다고. 내가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를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여기 자동합계라는 거 보이세요? 수식에 자동합계에 화살표가 있고 시그마 기호가 있는데, 화살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눌러보시면 뭐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없는 애도 있어요. 화살표가 없는 애는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 화살표가 있는 애를 누르면 펼쳐져요. 근데 자동합계를 딱 누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합계를 구해 드릴게요. 마음에 들거든 얘가? 클릭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을 딱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합계를 구해 드리면 됩니까? 엑셀이 대꾸를 해요. 마음에 들면 엔터 탁 치면 되죠. 이거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자, 이번에는 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두 번째 거. 또 자동합계를 눌러보시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5가지가 있잖아요. 최대값 이렇게. 이때 제일 위에 게 요 위에 있는 거예요. 합계는 시그마 기호 눌러주면 되고요. 합계가 아닌 평균은 꼭 화살표를 눌러서 다른 걸 선택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기호가 수학에서 합계를 구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기호 같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요 3개 합계 구해주면 되니? 이따 알려주잖아요. 맞으면 엔터. 그런데 5사람 시험 봤으니 망정이지 5,000명 시험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눌러야 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위에 거 합계 구해줄까? 이러고 있어요. 큰일 났죠? 이러면 안 되잖아.
어디 합계 구해야 되는데? 옆에 거. 그 마우스로 블럭 잡아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기계가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 그럼 내가 교정해줘야지, 교정. 그런데, 그래, 5개는 내가 할 수 있다 치지만, 대학 입학시험 60만 명이 본단 말이야. 그럼 60만 번을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엑셀에서는요, 하나만 먼저 계산해요. 하나만.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죠? 요것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으면 뭐가 되느냐? 각각의 왼쪽에 있는 것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자동 합계 누르면 한꺼번에 착 구해줘요. 5개를. 그런데 다시 얘를 지울게요. 합계 계산한 거 지울 때는 블럭 잡고 딜리트, 엔터. 오른쪽에 보면 딜리트라는 키가 있어요. 그거 누르는 게 지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5명이 시험을 봤던 100명이 시험 봤던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 잡고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아요. 엑셀은 그냥 첫 줄에 있는 걸 먼저 하나 계산해요. 얘네들 합계 구할 거니 맞다 그럼 엔터. 나머지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알려드릴게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얘 처음에 계산한 애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시커먼 테두리가 생기죠. 시커먼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테두리 안에다 갖다 대면 굵은 십자가가 뜨고요,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은 사방 화살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점 거기다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가 뜹니다. 셀은 3가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을 때는 안에 있는 큰 십자가가 되어 있을 때 지정하는 거고요. 이때 겉테두리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움직이면 뭐가 된다? 이동이 돼요.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 띄워보세요. 계산 완료. 자, 요거는 지우고요. 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계산을 했잖아요. 첫사람 거. 그럼 끝에 있는 점 있잖아요. 그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내려가는 거는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60만 명이 시험 봐도 한꺼번에 60만 명을 촥 한꺼번에 계산해요. 자, 이번엔 평균 구하러 갈 겁니다. 평균 구하러 갈 거예요. 자, 자동합계 가셔서 여기 평균 구하는 곳에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합계 가서 화살표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평균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클릭을 하면 엑셀이 뭐라 그래요? 요 4개의 평균 구할 거니 묻죠? 아니잖아. 합계는 빼야죠. 마우스로 국어, 영어, 수학 3개 이 3개를 마우스로 블럭을 다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엑셀은 무조건 숫자가 옆에 있으면 계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서라 하고 어떻게 조정해 줘야 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요거만 평균 구할 거야 라고 조정을 해줘요.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돼? 또 밑에도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여기 자동 채우기. 이 자동 채우기 포인트에 가서 내려가는 거는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 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옆에는 그때는 드래그 하셔야 되고, 옆으로 가는 건 드래그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 착 내려가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안 이쁘네? 얘가 안 이뻐. 합계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평균이 마음에 안 들어. 평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세 과목 시험 봤기 때문에 소수점 없이 똑 떨어지는 평균도 있지만 .3333, .6666 하고 평균값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여러분들 바느질 하고 남았더니 실이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달고 다녀요? 아니잖아. 가위로 잘라줘야 되잖아요. 얘네들 소수점이 어떤 애 있고 어떤 애 소수점이 없으니까 되게 보기 싫잖아요. 얘들을 예쁘게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를 꾸민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잖아요. 글자 크기도 크게 했었잖아요. 이것도 꾸민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실 때 꾸미고 오셨잖아. 저는 안 꾸몄어요. 원래 안 꾸몄다는 건 홀딱 벗은 게 안 꾸민 거고, 옷을 입고 왔잖아. 저도 옷 입고 왔잖아요. 머리도 감고 왔고, 뭐 로션도 바르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은 꾸몄다라고 해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뭔가 그냥 생으로 들어간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에다가 병합을 해라, 또는 가운데 와라, 또 너는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그리고 얘네들은 가운데로 딱 집어넣을 거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런 걸 꾸민다 그래요. 이렇게 꾸미는 거를 엑셀에서는 서식을 지정한다 그래요. 용어가. 엑셀이라는 나라에서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나라에서는 뭐를 꾸민다라고 하는 거를 서식 지정한다 그래요. 서식 지정. 그러니까 서식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아하, 꾸미는구나. 어제는 귀걸이를 파란색을 했는데 오늘은 노란색을 해야지. 이거 꾸미는 거예요. 귀걸이를 안 하는 건 안 꾸미는 건데, 귀걸이를 했어 그럼 꾸미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평균도 얘는 쌩얼로 봤을 때 소수점이 없는 애가 2개가 있고 소수점 있는 애들이 3개가 있으니까 진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얘들을 블럭 잡고 꾸밀 거야. 잘 보세요. 여기 홈 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화살표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있어요? 화살표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있으시죠? 거기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면, 아까 마우스 움직이는 기능 우리 있다 그랬잖아. 자릿수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줄여볼게. 줄이는 거 누르니까 반응이 없네. 그럼 늘려볼까? 소수점이 딱 한 자리가 다 통일됐죠? 이제는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는데 굳이 소수점을 3자리씩 찰 필요는 없죠? 한 자리만 나면 돼. 한 자리. 소수점이 한 자리. 소수점이 결과가 없는 애들도 있었지만은 있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이왕이면 똑같이 나란히 소수점 한 자리씩만 보여라. 이렇게 해주면 딱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여기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아까 제가 이거를 왼쪽에 있던 애들을 가운데로 넣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순신, 임꺽정, 연개소문이라는 글자가 요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국어란 점수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글자는 왼쪽에 가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는데 얘를 가운데다 보여주면 어떨까 이거죠. 그러면 요 이름이란 글자부터 쭉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로 가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름이야 네 글자짜리도 있고 세 글자짜리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약간 들락날락거리지만 가운데로 집어넣으니까 보기 좋아요. 이왕에 간 김에 가가가가 있죠. 여기 가가가가. 네. 그 가가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라고 있어요. 테두리. 그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럼 테두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칠해졌죠? 그 다음에 얘네들 첫 줄은 페인트톤 가서 노란색을 클릭해주면 노란색이 채워질 거예요. 이 페인트통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글자 색깔 말고 채우는 색깔. 그러면 노란 바탕에 검정 글자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첫 줄은 항목이라고 하잖아요. 항목 이름. 얘네들은 가가가 첫 번째 거. 가가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좀 굵게 나타나게 하세요. 좀 진하게. 이어서 또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요일날 태어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원한 거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5월 5일 우리말로 빼기가 아니라 2000년 한 칸 띄우고 5월 한 칸 띄우고 5일 가로 열고 무슨 요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꾸며야죠. 그런데 아까 여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노랗게 칠하는 것도 꾸미는 거고 서식 지정이 있는 거고, 이왕이면 첫 줄이니까 좀 굵게 표현하는 것도 서식 지정인데, 얘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소점 이하를 한 자리로 만들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서식 지정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거를 바꾸게 하는 것도 다 서식 지정인데,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려니까 여기 없어요. 꾸미는 메뉴가 없어. 그때는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아까 마우스 동작 중에 움직이는 거, 클릭하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드래그 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마우스 블럭 잡은 후에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고 떠요. 여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식 지정하는 기능들이 나와요. 여기 있다. 알아서 얘는 날짜로 가잖아요. 너 날짜 맞구나. 근데 날짜 중에 이런 거 보이세요? 무식이 요일이라고 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요일로 나왔어요? 아까 이랬었잖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갔더니 엑셀에서 너 날짜이군요 라고 알려줘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는 뭐야? 밑에 거 요일이 보이게끔 꾸미고 싶은 거라. 요일이 보이게끔 그 밑에다 놓고 요일이 나오게끔 선택해 놓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2000년 5월 5일이 금요일이었나봐요. 알아서 요일을 만들어줘요. 우리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지 않았죠? 연월일만 입력했잖아. 그럼 엑셀이 알아서 그 날짜에 맞는 요일을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야. 나이를 계산해 봐야 돼. 나이를.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하는 거는 꾸미는 게 아니라 수식이죠. 수식.
함수식이라 그래. 아까 단순히 글자를 입력할 거냐, 숫자를 입력할 거냐, 날짜를 입력할 거냐, 시간을 입력할 거냐, 아니면 수식을 입력할 거냐 했는데, 아까 입력한 것 중에 합계 있잖아. 합계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안에. 는 sum 하고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죠. 이거를 함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sum이라는 말은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자, 평균 더블 클릭해 보면 average라고 써있어요. average. 볼링 배우러 가면 average가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 평상시 얼마나 하냐 이거지. 제일 잘했을 때 말고 평상시에 평균이 얼마냐 이 얘기죠. 그 average야. 이 average라는 거를 직접 키보드로 써야 되지만 아까 어디에 가니까 수식에 가서 요 평균을 눌렀더니 알아서 촥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를 계산을 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가장 큰 값을 구하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이런 함수 기능들은 있는데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함수는 없어요. 근데 딱히는 없어도 많이 활용하는 거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있긴 있구나. 나이 계산하는 기능이 함수가 있어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는 date diff 가로 열고 작은 날짜 큰 날짜 y. 이거는 대문자 써도 되고 소문자 써도 돼요. 얘는요. 이거는 뭐냐면 year란 뜻이에요. year. 나이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date difference의 줄임말입니다.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는 date date diff 이때 이거를 대문자로 써도 돼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해요. 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작은 날짜가 있어요. 작은 날짜가 뭐죠? 생년월일이에요. 내 생년월일, 이게 작은 날짜고요. 큰 날짜는 뭐냐면 오늘 날짜, 오늘. 자, 컴마 누르셨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date diff 가로 열고 C에 O 썼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세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today 괄호 열고 닫고 컴마 따옴표 열고 y 이렇게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로 쓰던 상관없어요. 요렇게 쓰셔야 돼. date diff라는 함수는요,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데 y만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날짜, 컴퓨터에 지금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따옴표 열고 2017년 07월 11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y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내년에 열어보면 내년에 2018년이잖아. 다음 달에 열어보면 08월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 어디 갔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오늘 날짜를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오늘 날짜.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오늘이란 뜻이에요. today. 내년 열어보면 내년 날짜가 나오고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가 나오는 게 today라는 함수인데, 모든 엑셀에서 함수는 괄호를 열고 안에다가 주절주절 뭐를 써요. 그리고 괄호를 닫는데 today라는 함수는 괄호를 열고 아무것도 안 쓰고 괄호를 그냥 닫아요. today는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괄호를 닫아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이제 0으로 보신 분도 있는데, 괄호.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today로 다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요거를 today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비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나이가 쭉 나오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방송에 미운 우리 새끼라고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뭐 아무개 뭐 배우나 가수들 보면 뭐 몇 개월 하고 나오죠. 네. 애기들 얘 태어난 얘 몇 살 됐어요? 그러면 이 애는요 17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거를 M으로 바꿔주면 개월수가 나와요. Y는 연도수. 이어. 요거는 뭐냐면 months. 몇 개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Y 대신에 M을 한번 넣어보면은요, 이순신은 태어난 지 206개월 됐어.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요 M 대신에 D를 넣었어요. D. 이건 뭐냐면 며칠 됐냐고. 여기서 D를 쓰면은 이 사람은 태어난 지 이렇게 날수로 며칠이 됐는지. 자, 이어를 쓰면 Y를 쓰면은 연도, 나이, M을 쓰면 몇 개월, D를 쓰면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 그런 거 있죠. 연인들 사이에 우리 만난 지 며칠 됐다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만난 날, 처음 만난 날 오늘 하고 D를 써주면 만난 지 뭐 500일 됐다, 300일 됐다 이런 얘기고. 이게 결혼기념일이면 어떻게 돼요? 웬수랑 살고 있는지 며칠 된 거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제 강의한 지 며칠째가 돼 있다고 탁 뜨는 거예요. 엑셀처럼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쇄물 좀 볼게요. 셀 서식 구미기 인쇄물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에 지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셔터소리 동호회 회원 현황 12월하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뭐 가입 연도가 언제가 됐고, 뭐 주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회원 구분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고, 연회비도 넣어주고, 그 연회비 넣어주면 연회비 합계도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했어요. 생년월일 입력했잖아요. 생년월일 입력했잖아요. 생년월일 입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도 알아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1965년생이니까는 나이가 몇 살이구나 하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 사람이 현재 몇 살인지 만으로 정확하게 딱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가입 연도가 있으면, 가입 연도는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가입한지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거는 현재 연도가 2017년이니까 2017에서 빼줘야죠. 그럼 이 사람이 가입한 지 몇 년째 된 회원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런 계산을 할 때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해주면
엑셀이 계산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우리 이거 안 했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었어요? 날짜에 가서 블럭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갔는데 요거 아까 이랬었잖아요. 요거를 누르고 밑에 있는 걸 클릭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용자 지정에 오시면 여기에 년, 월, 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깔끔하지. 근데 요일이 사라졌잖아요. 요일은 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AA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적어 드릴 텐데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메모된 내용 여기 보면 년, 월, 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아까는 3월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03월하고 나와요. 08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는 3월이니까 3월만 나왔고 8월이면 8월만 나왔는데 잘 보시면 얘는 5월이고 8월이고 근데 12월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5월로만 나오면 한 자리고 12월은 두 자리니까 자릿수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자릿수를 맞춰주는 게 좋다. 그것이 우리 인쇄물에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제 이런 화폐 이런 것들, 연회비 같은 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19쪽에 보면은 아까는 우리가 그 평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는 연습을 했었죠. 이렇게요. 줄이고 늘리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합계가 만약에 돈이라면 여기 있는 거 요거 돈 표시 이거 눌러주면 돈 표시 나와요.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 성적이니까 제가 돈 표시를 아는 것 뿐이지 만약에 돈에 관련된 거라면 돈 표시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릿수를 평균도 소수 표시 누르면 돈 표시가 들어가는데 자릿수를 늘려주면 소수점의 자릿수가 나오기도 하죠. 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하다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지우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화장을 이렇게 립스틱을 발랐으면 그대로 돌아다니지 않잖아. 립스틱 잘못 바른 거 지우고 다녀야 돼. 움직여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돈 얘기가 아닌 애인데 돈 얘기를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회계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이 잘못된 부분에 가서 화살표에 가면은 숫자잖아. 숫자 그냥 그럼 숫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숫자로 돌아와요. 근데 평균이 어떻게 됐어? 또 소점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다시 평균만 블럭 잡고 다시 소점 자릿수를 지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꾸며지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잘했으면 괜찮은데 하다가 망쳤잖아요. 망치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더 걸려. 근데 이런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려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이 책에 있는 대로 이 인쇄물에 있는 대로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면 아마도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더라도 연습을 해 보세요. 그렇게 2번, 3번, 4번,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했다고 어렵다고 안 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입력하고 계산하고 꾸미는 연습을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연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